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 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네. 세계가 뜨거운 여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시험의 어머니가 그렇죠. 온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유럽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 네. 중동에서 발발할 가능성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안 줄 리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영향을 네. 주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영향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는 분은 다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남쪽에 의한 그러한 삐라, 전단살포, 그다음에 확성기, 네. 그다음에 현재 예고되고 있는 서해 오도에서의 훈련, 그다음에 미국의 북의 군사분계선, 북의 경계선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정찰 행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다라는 것이 북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 역시 지금 올 초에 예견이 되었던 전쟁 위기 양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의 네. 3차 세계대전의 로의 전환, 네. 뭐 악화, 네.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현상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3차 대전이 발발하고 세계대전화되면 네. 북도 네.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상황입니다. 한번 붙어야 되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전단과 확성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남쪽에 전단을 먼저 보냈고 네.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냈어요. 예, 예. 네,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또 보내니까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시간만 틀고 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저도 미국에서 말렸나? 이런 것도 네.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진짜로 그렇죠. 미국에서 말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한반도에서는 뭐 전쟁 안 하려고 전쟁 안 하려고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에 섞인 발언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것보다는 네. 미국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됐는데 네. 미국이 허락도 받지 않고 네. 실현 시기가 지 멋대로 확성기를 켜가지고 네. 더 긴장을 고조시켜서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 아직은 쉽게 얘기하면 나 옷도 안 입고 그렇지. 차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확성기 틀어가지고 내가 군복 일부 준비를 그렇지.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가 뭔데 틀었어. 이래서 이제 쪼이트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그 군사분계선 안에서는 당연히 유엔사. 소위 유엔사 여기가 지금 관할권이 있는데 그 허락도 안 받고 실은 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 지휘체가 엉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미국 우리의 허락을 안 받고 누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그걸 누가 실행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휘체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신원식이는 저지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저지르고 싶어요. 뭔가 지금 정치 위기가 너무 그렇죠. 심각하니까. 정권 위기가 심각하니까 저질렀는데 형님이 그렇지. 이 자식아 나한테 지금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시점을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에 그 한미 SCM 그 SCM이래요. 핵협의 그룹. 핵협의 그룹 협의에서 이번에 핵전쟁 관련된 공동지침. 핵전쟁 가이드라인.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핵전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핵무력과 그 다음에 한국의 재래식 무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을 담은 이런 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을 통합해서 미국이 지휘하는 지휘권은 미국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공동작전 계획을 얘기한 것이고 한미일 어떻게 보면 삼각 군사 동맹의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 한 형태인데 작게 2022라고도 합니다. 이게 작공2의 핵전쟁 형태를 핵전쟁 버전을 담은 것인지 이 자체가 작공 2인지 뭐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핵전쟁 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위력 전술 핵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이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보도에서도 미국이 핵 태세를 재조정하겠다. 한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얘기도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 이게 한반도가 이제 전쟁 위기 상황이 가신 게 아니고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야 된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싶다면 뭐 그 확성기 막는 거 정도가 안 되고요. 당연하죠. 이 핵협의 그룹을 안 하든가. 그렇죠. 8월 달에 있는 군사훈련을 취소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겨우 이제 좀 그런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동지침 합의한 걸 기초해서 8월에 핵 작전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모든 미국의 총 핵무력이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훈련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랬을 수도 있죠. 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참가하는 다영역 소위 다영역 그 한미일 통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그리고 이걸 하겠다는 거죠. 다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겠다.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이걸 이달 말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게 프리덤 엣지. 프리덤 엣지. 그걸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7월 달에 또 뭐 있겠죠. 아직 7월 달에 했는데 얘들이 지금 이번에 1월부터 5월까지 167회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독자훈련, 연합훈련 뭐 이런 걸 했는데 167회예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잡으면 150일인데 횟수로는 167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훈련을 계속 지금 군사훈련 했다는 것이니까 결코 한반도의 긴장이 누그러진 게 아니고 더욱더 지금 고조되고 있다.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위험한 순간을 살짝 잡은 정도다. 그렇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만약에 감행한다면 여기서 뭔가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크죠.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0.01mm라도 넘어오면 바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해에서의 그런 각종의 북의 대응 태세도 많이 또 그에 맞게끔 다 뜯어 고쳤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북이 지금 국경선이라고 하는 데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주 헷갈려요. 정확히 어딘지 아주 헷갈리는데 북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공개화하겠지만 어쨌든 북이 계속 국경선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에 맞는 어떤 군사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위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습니다. 요 서해가 위험한 것은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경선이 확정됐는데 여기 0.0001이라도 들어오면 전쟁 도발로 가져가겠다라고 선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거 찍어서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럼요. 시정연설에서 거기에 가장 위험하다 보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탁 찍어서 이걸 얘기했다는 것은 서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최고 지휘관들과의 담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해 국경선 문제 뭐 군도 NLL 이거는 시비를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것만 존재하니까 여태까지는 이걸 수사로 지켜왔단 말로. 근데 앞으로는 무력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면서 뭐 서해 대비 태세를 재편하고 편제를 바꿨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시작될 걸 알고.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5월 25일 날 국방성 부상 담화에서 세 가지를 찝었을 때 공중정탐행위, 삐라, 그다음에 서해. 그래서 서해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쭉 봤을 때 북은 벼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바로 그 국방성명에서 이제부터 실제 행동을 시작하겠다. 실제 행동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그러고 오물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물풍선에 당한 겁니다. 따라서 우물풍선은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 행위가 아니고 실제 행동의 일환이다. 세 개 중에 하나. 남쪽 삐라에 대한 대응. 서해에서의 대응은 자위권 행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중정탐행위의 대응은 접수가 될 수 있겠다. 31일 날 또 발표했어요. 따로. 이 세 개 다 대응을 할 건데 하나는 벌써 실시했고 서해는 남쪽에서 하는 순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해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전쟁의 불에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실제로 8월까지 이게 한반도가 8월에 무슨 뭐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큰 대규모 훈련을 할 때는 긴장은 올라가지만 이게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국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특히 지금처럼 벼르고 있는 조건 하에서 특히나 이런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뭐 그걸 전제를 각오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도. 한국도 한미도 사실 그걸 각오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의 흐름들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흐름들은 각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반미 내지 비미 국가들의 정권에 대한 공세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단 뭐 러시아나 중국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가 암살 위협을 당했었죠. 그리고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의문에 지금 사망을 했고요. 헬리콥터 추락으로.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서도 콩고에서도 이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양상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 각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미 국가이거나 비판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권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북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긴장 완화의 흐름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 뭐 기시다가 뭐 북과 뭘 한다 어쩐다 계속 떨고 있는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기시다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납치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체에 거론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로 백기투항해야죠. 백기투항까지 하면 몰라도 어쨌든 순수하게 나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보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확성기를 잠깐 껐다 그래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이게 7월달, 8월달까지 적어도 올 여름은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대만하고도 또 사실 중요한 건데.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라이칭터 그 대만 총통도 얘가 지금 뭐 겁다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쌍벽이지 쌍벽. 쌍벽입니다. 거의 나이도 젊은데 아주 그냥 얘는 뭐 그냥 더 치고 나가면 용감한 것 같아요. 얘는 더. 그래가지고 그 취임사부터가 뭐 분리 얘기를 하더니만 지난 13일에는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독립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독립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역시 윤석열 답네. 완전히 뭐 막갑합니다. 막갑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예 이미 딱 자기가 독립국가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북이 안 중국이래.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5월 그때 그 취임 직후에 어쨌든 그 최대 규모의 그 포위 훈련을 했는데요. 대만 포위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했었죠. 5월 12일인가 13일 날. 또 한 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 대만에 대해서 절대로 분리 독립의 시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 얘기는 미국이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자극을 해서 중국이 대만을 선제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저때 유럽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언 만났을 때 그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정세 흐름상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 양상이 고조가 되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형태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양상이 있을 수 있고 대만을 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대만을 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이 터집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무조건 전쟁. 왜냐하면 한국 서부에 있는 이런 오산, 군산, 항공기지들은 다 타격 대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무조건 전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쨌든 갈수록 전쟁 위기는 고조되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올해 정세는 총력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 진영의 총력전. 우리 패권이 무너져서 다 죽느니 끝장을 보자 하는 거고 러시아나 이쪽 입장도 여기서 만약에 서구에 졌다 러시아가 그럼 누가 또 그다음에 타깃이 되겠습니까? 중국, 북한.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총력전을 해야 돼요. 서구 패권에 맞서서 우리가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끝장과 끝장이 부딪히는 대회전이 올 여름에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런 거죠.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이나 특히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대전을 억제하고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급 이게 세계 대전이 터진다는 것은 자칫하면 양측이 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대전을 억제하는데 아마 큰 힘을 쏟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양보한다거나 뭐 뒤로 물러난다거나 굴복할 수는 없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카리브해에다가도 러시아 잠수함이 간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미 본토에 대해서 아마 북이나 중국도 미 본토에 대한 아마 상당한 실제로 그렇죠. 그런 군사 행동들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껴야지 좀 멈출 수 있다. 얘들이 지금 전쟁의 그런 확대 과정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했듯이 아마 북과 중국도 강력한 행동으로 아마 전쟁이 고조되면 위기가 고조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을 말리는 방법은 패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압박을 더 높여야 된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렇지. 뭐 저한테 그렇게 지금 되겠죠. 약간 말로 안 되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핵무력을 보여줘도 첨단 핵무력을 보여줘도 겁을 안 내요. 니들이 설마 우리를 치겠냐 뭐 이런 생각이 항상 깔려 있고 그리고 오만함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한반도 얘기하다 이러니까지 왔는데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남북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대결전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되고 있고 여기서도 결정을 봐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난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 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한미 연합군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터지면 이게 아마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식의 대결 구도, 진영 대결 구도 형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정말 현재 진행형이다. 최고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맞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